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 클래스의 기본을 배웠어요.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오늘은 우선 이전 시간에 배운 그 기본적인 클래스 개념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필요에 의해서 클래스의 추가적인 기능과 문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 클래스는 설계도 또는 청사진 또는 어떤 툴과 같아요. 클래스로부터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을 객체 또는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클래스로 객체 인스턴스를 만드는 것을 인스턴스화한다고 했어요. 클래스의 이제 속성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할 거예요. 클래스의 변수를 필드라고 해요. 클래스의 함수를 메서드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클래스의 생성자로 불리는 특별한 메서드를 기억하시죠? 메서드와 유사한데 클래스를 생성할 때 호출하는 메서드라 생성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꼭 퍼블릭으로 선언해야 하고 리턴 타입을 명시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클래스는 필드처럼 보이지만 사실 메서드에 가까운 특별한 형태의 멤버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속성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property입니다. 속성은 밖에서 보면 그러니까 클래스를 설계하지 않은 사람이 보면 꼭 필드처럼 보여요. 사용 방법이 필드와 같아서 그래요. 이건 오늘 어떤 클래스 하나를 설계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우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뉴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시고 윈도우즈 폼즈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나 만듭니다. 프로젝트 네임을 애니멀 쉘터로 갈게요. 애니멀 쉘터. 그리고 OK를 누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한 커스터머와 개, 고양이 같은 이제 동물들을 관리하고 맺어주는 프로그램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기동물 보호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강아지, 고양이를 입양을 하죠. 그래서 입양하는 사람을 커스터머라 하고 강아지, 고양이도 따로 클래스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될 거예요. 이제부터 되도록이면 모든 걸 객체화할 겁니다. 클래스로 만든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처음에 계산기 예제를 하고 이전 시간에 클래스 설명을 하면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계속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해오고 있었어요. 이 지금 생성된 프로젝트를 보면은 이 form1.cs 파일 있죠. 이 파일을 우리가 코딩을 했었잖아요. 보시면 뷰 코드를 해서 보시면 이 파일 자체도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클래스라고 보이죠. 이 form1이라는 클래스가 폼1이라는 클래스가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지를 정의해 가면서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클래스 선언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까지 클래스 선언이죠. public, partial, class, form1, 그 다음에 콜론이 오고 form이 맞죠. public은 아시죠? 이제 이 클래스를 다른 네임스페이스가 다른 네임스페이스에서도 이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고 다른 네임스페이스 내에서도 이 클래스를 객체화하고 그 다음에 그 객체화한 다음에 그 내부의 펑션들을 호출하면서 자유롭게 이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접근 제한자이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라는 키워드가 오면서 그 다음에 클래스에 대한 정의가 시작됨을 알리고 클래스 명이 form1이라고 봤어요. 이 partial이라는 키워드 중간에 끼어 있는데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클래스를 정의할 때 보통 하나의 파일에 그 클래스에 대한 정의를 다 맞춰요. 하지만 partial이 붙어 있는 경우는 클래스 정의가 여러 파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히는 파일이라기보다는 같은 클래스명, 이 form1이라는 클래스명으로 그 클래스에 대한 정의가 여러 군데 있는 거죠.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한 기회가 있을 거예요. 뒤에 보시면 form이라고 또 붙어 있죠. 이 콜론하고 form. 이거는 form1이라는 클래스가 form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는다는 의미하는데 이건 이 강좌에서는 아니지만 곧 배우게 될 거예요. 결국 우리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해오고 있었고 지금도 이 form1이라는 클래스가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지를 정의하면서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그럼 이 form1이라는 클래스를 누가 언제 인스턴스화 하는지 객체화 하는지가 궁금하죠. 말씀드렸지만 밥통 클래스는 밥을 못해요. 밥통 클래스는 설계도일 뿐이에요. 밥통 클래스의 객체가 밥을 하는 거죠. 우리가 form1이 어떻게 동작해야 한다고 설계를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설계한 대로 만들어진 객체가 동작을 하는 거죠. 이 program.cs의 코드를 보시면 main이라는 펑션이 있잖아요. 이 펑션이 특별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프로그램이 실행 파일로 만들어져서 그걸 실행하면 윈도우가 이 main 펑션을 호출하면서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이 main 펑션에서 보시면 우리가 설계한 form1이 객체화되는 과정이 있어요. new form1 그리고 이렇게 new라는 키워드 다음에 이제 form1의 생성자가 호출되죠. 이게 인스턴스화 객체화되는 코드죠.
여기서 객체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설계한 대로 동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클래스로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필요한 클래스를 커스터머도, 걔도, 그 다음에 고양이도 모두 클래스로 설계를 할 거예요. 커스터머 객체가 어떤 변수를, 어떤 필드를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 볼게요. 이름, 나이, 주소, 그 다음에 어떤 간단한 설명, 이런 것 등등인데요.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클래스에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할게요. 자, 커스터머 클래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에서 라이트 클릭을 하신 다음에, add를 보시면 이제 new 아이템에서 클래스를 선택하면 되는데, new 아이템에서 보시면 add 할 수 있는 모든 파일들의 포맷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라이트 클릭하셔서 add를 누르면 밑에 클래스가 이렇게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이 클래스가 선택이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걸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름을 파일 이름을 커스터머라고 클래스명을 커스터머로 할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명과 같은 커스터머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커스터머란 클래스가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커스터머.cs라는 파일이 추가되면서 그 안에 이제 커스터머 클래스가 이렇게 선언이 됐죠. 이 클래스 앞에 아무런 접근 제한자가 붙지 않으면 인터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인터널이라는 접근 제한자는 같은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클래스에서만 이 커스터머라는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네임스페이스가 현재 애니멀 쉘터라는 우리 프로젝트 네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네임스페이스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프로젝트 네임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툴박스 네임인 거죠. 이 안에 커스터머라는 클래스가 들어있는데 커스터머라는 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툴박스에서 툴을 꺼내 쓴다는 얘기는 그 툴박스 안에 있는 툴들이 클래스 형태로 다 존재를 하는데 그걸 꺼내 쓴다는 말은 결국 거기에 있는 클래스를 객체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폼1에서 뷰 코드를 이용해서 보시면 이 폼1이라는 클래스도 보시면 네임스페이스가 애니멀 쉘터예요. 같은 툴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이 폼1도 같은 툴박스 안에 들어있는. 그래서 이 폼1에서 커스터머 클래스를 사용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이 인터널이라는 키워드가 붙었을 때도.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인터널이고, 퍼블릭이면은 퍼블릭이란 그 접근 제한자가 붙으면은 애니멀 쉘터가 아닌 다른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이 커스터머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객체화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필요한 필드를 정의를 할게요. 우선은 이름이 필요한데 이름을 퍼블릭으로 해서 퍼블릭이라는 접근 제한자를 주고 스트링으로 자, 성과 이름을 따로 저장해 두면 더 디테일하게 분류하는 데도 유리하고 성과 이름을 따로 검색도 가능하게 해서 장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성과 이름을 따로 할게요. first name을 이름이고요. 그 다음 성을 last name으로 할게요. 그리고 다 퍼블릭으로 선언을 할게요. int형으로 age, 그 다음에 string으로 address. 사실 어드레스는 많은 부분으로 또 나눠서 저장을 하는 게 사실은 좋죠. 하지만 지금은 지금 간단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어드레스를 하나의 변수로 그냥 어드레스를 할게요. 그리고 디스크리션 정도, 이 커스터머에 대한 어떤 설명, 커스터머의 생성자를 선언을 할게요. 생성자를 선언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디폴트 생성자가 아무런 매개 변수가 없는 디폴트 생성자가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름과 그 다음에 나이를 사용해서 생성한 생성자를 하나 만들게요. 자, 생성자는 퍼블릭으로 무조건 선언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리턴 타입을 명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메서드의 명은 클래스명과 같아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매개 변수, 받을 매개 변수를 넣으면 되죠. first name과 last name과 age를 입력받을게요. 그래서 이 클래스의 first name이라는 필드에 인자로 들어간 first name을 저장을 하고요. 클래스의 last name이라는 필드에 인자로 들어온 매개 변수로 들어온 last name 저장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의 age에
인자를 age를 저장을 합니다. 여기에 클래스, 이 인스턴스, 지금 생성되고 있는 인스턴스의 변수라는 의미로 this를 붙여줘도 좋죠. 그러면 더 보기에 명확하게 이게 이 클래스에 있는 변수구나. 이 인스턴스에 있는 생성된 인스턴스에 있는 변수가 필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디스크 키워드가 붙음으로 해서 이 커스터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간단히 표시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패널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이름과 나이와 주소가 표시되도록 할게요. 먼저 테스트로 버튼 하나 두고 버튼이 클릭되면 커스텀 객체 하나 만들고 정보를 표시하도록 할게요. 이제 폼 1을 더블 클릭해서 이제 디자인을 할 텐데 커스터머와 애니멀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해서 UI 디자인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되도록이면 간단한 것들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할게요. 지금은 테스트니까 버튼 하나 추가하고 이름을 자 프로퍼티에 가서 버튼의 이름을 create customer로 갈게요. 그리고 버튼에 표시되는 글자를 입양자 생성으로 할게요. 그리고 커스터머의 정보를 이름, 나이 등을 뿌리는 부분을 하나 둘 텐데 패널이라는 컨트롤을 하나 사용할 거예요. 패널은 여기 보시면은 컨테이너즈 부분에 있어요. 컨테이너즈 부분을 열어보면은 패널이라고 있죠. 우선 이 패널을 하나 추가하고 패널은 특별한 것은 없고 이렇게 영역을 표시를 해요. 자, 우선 이 패널의 이름을 먼저 지읍시다. 이름을 커스터머 디테일 부분을 이제 여기 표시를 할 거니까 커스터머 디테일 패널이라고 할게요. 너무 기니까 커스 디테일 이런 식으로 커스 디테일 패널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자, 이 패널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어떤 컨트롤들이든 이 패널 안에 추가된 것은 이 패널과 같은 배를 탑니다. 패널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패널이 숨겨지면 패널 안에 모든 컨트롤이 숨겨져요. 그래서 그룹화해서 관리하기 위한 컨트롤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패널 안에다가 이제 커스터머의 정보를 표시하는 컨트롤들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레이블을 하나 추가하고 이 레이블에 이름은 바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레이블을 직접 액세스해서 뭐 글자를 바꾸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이건 단순히 지금 정말 레이블이에요. 그냥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성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다른 레이블을 하나 더 넣어서 옆에다가 이 레이블은 이름을 바꿔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레이블에는 실제 이제 커스텀의 이름을 넣을 거예요. 그러려면 이 레이블에 액세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꿀게요. cus last name 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텍스트에 레이블 2라고 그냥 둘게요. 왜냐면 이걸 없애버리면 보이지가 않아서 이 레이블 컨트롤을 클릭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커스텀과 표시될 때 이 부분을 바꾸면 되니까 아니면 나중에 이 텍스트 부분을 없애면 되니까 우선은 둘게요. 자, 그리고 카피 페스트를 해서 만들어 가 볼게요. 이제 이거는 이름으로 바꿔주고요. 이름을 표시하는 걸로. 그다음에 이 레이블은 네임을 cus first name로 할게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카피를 해서 또 여기다가 붙여주고 이제 나이가 필요하죠. 나이라고 하고 자, 이 레이블의 이름을 cus detail age로 할게요. 얘 이름을 뭐라 했죠? cus last name, cus first name, cus age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cus age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표시될 게 주소도 있고 주소도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를 주소 이름은 address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description
설명. 커스텀에 대한 어떤 간단한 설명 같은 걸 뭐 넣는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설명이라 하고, 레이블에, 나 사실 이거는 레이블로 이용 안 하는 게 좋은데, 우선은 그냥 레이블로 할게요. 커스, ds, 디스크립션으로 할게요. 다 써봅시다. 디스크립션. 자, 우선 이렇게 하고, 자, 보시면은 이 패널을 움직이면은 이제 레이블들이 같이 움직여요. 이 패널을 이제 숨기면 이 모든, 안에 있는 모든 컨트롤들은 다 같이 숨겨집니다. 예. 이런 식의 어떤 그룹화를 사용하기 위한, 컨트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패널 컨트롤이. 자, 이제, 이 입양자 클래스를 입양자 생성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테스트예요, 이거는. 그 커스텀을 하나 생성을 하고 그 정보를 여기다가 디스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더블 클릭하셔서 크리에이트 커스터머 버튼을 누르면 발생할 이벤트를 핸들하는 크리에이트 커스터머 이벤트 핸들러가 추가가 됐어요. 여기서 커스터머의 객체를 하나 만들게요. 커스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뉴라는 키워드를 써야 되고 생성자를 호출을 하죠. 커스터머 클래스가 가진 생성자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first name과 last name과 age를 매개 변수로 하는. 그래서 무조건 이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first name을 이한으로 하고요. last name을 나로 하고요. 그 다음에 age를 10으로 할게요. 제 친구 딸인데 커스터머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이 커스터머의 어드레스 생성자는 first name과 last name과 그다음에 age를 이용해서 생성을 했는데 어드레스의 값을 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커스라는 이제 압제를 만들었죠. 이게 객체예요. 커스터머 객체예요. 객체를 만들었고 여기에 단 연산자를 이용해서 퍼블릭으로 선언된 필드나 메서드에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자, 닷을 눌러보면은 여기서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이것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어떤 게 여기에 나오는 변수들과 함수들이 다 퍼블릭으로 선언된 것들이에요. 만약 프라이버스로 선언된 프라이버스 선언된 변수나 필드나 메서드가 있다 그러면 여기 나오지도 않아요.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거죠. 우리는 커스터머를 우리가 설계했기 때문에 안에 프라이버스로 선언된 어떤 값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있다는 걸 알지만 이 커스터머를 설계하지 않은 사람이 저희가 설계한 커스터머를 사용을 한다 치면은 그 사람은 안에 어떻게 설계된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퍼블릭으로 접근 제한을 붙여준 것만 알 수 있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거를. 그리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자, 어드레스는 우리가 퍼블릭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어드레스 값을 바로 넣을 수가 있어요. 어드레스에 1, 2, 3. 자, 이런 식으로 주소를 입력한다고 할게요. 그리고, 디스크립션도 물론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이 커스터머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고, 커스라는 이름으로. 자, 이거를 아까 디테일 패널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커스터머 정보를 뿌리는. 거기다가, 값을 넘겨서, 디스플레이를 해볼게요. 우리가 그 레이블에다 이름을 줬죠. first name이라고 first name에 텍스트에다가, 자, 이 커스라는 압제에 first name을 넘겨주면 되죠. 그리고 last name이라는 압제에 텍스트에다가, 레이블의 텍스트에다가 last name이라고 넘겨주면 되죠. 그리고 age, 마찬가지로 age도 이런 식으로 자, age는 숫자죠. 숫자라서 여기도 빠졌네요. 급하게 쓰다 보니까 숫자를 이 텍스트의 값에 텍스트는 string 타입 데이터 타입이에요. age는 int형 데이터 타입이고 그래서 int를 string으로 만들어주는 건 모든 데이터 타입을 string으로 만들어주는 펑션이 하나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게 toString이에요. 왜냐하면 string으로 바꿀 일이 많거든요. 이렇게 막 디스플레이를 해야 될 경우는 숫자도 실수든 정수든 그다음에 불형이든 그런 것들 다 문자로 표시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toString이라는 펑션들을 모든 데이터 타입이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값을 넣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커스라는 커스터머 압제를 만들 때 값을 넣어주지 않았지만 디스크리션까지. 자, 이걸 실행을 해볼게요. 자, 프로그램이 이렇게 떴죠. 여기서 저희가 이제 입양자 생성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커스텀 클래스의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인포메이션이 여기 이제 뜨겠죠.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는 됐고 여기서 제가
하나의 필드를, 커스터머에 하나의 필드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나이가 너무 어리면 입양자로서의 자격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필드를 넣어서 입양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도록 할게요. 우선 커스터머 클래스로 가서, 그 필드를 퍼블릭으로 선언하고요. 불형이에요. 입양자 자격이 있다 없다. is qualified.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 값이 true면 동물을 입양이 가능하고 이 값이 false이면 입양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18세 이상이어야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 생성자 부분 있죠. 생성자 부분에서 이제 나이가 들어오잖아요. 객체가 생성될 때 이 생성자가 호출되면서 나이가 들어오는데 이 나이를 체크를 해서 18세 이상이면은 자동으로 is qualified에 true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볼게요. is qualified가 이 값은 age가 18보다 크면 이 비교 연산자는 항상 불형을 만들어내요. 그죠? age가 18보다 크나 같으면 이게 true를 만들어내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만들 거예요. 그 값이 그대로 is qualified 불형 타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이제 this를 줘서 이 클래스의 변수라고 나타내주면 더 좋겠죠. 근데 현재로 보면 이 age와 is qualified 이 두 개의 변수가 약간 묶여 있는 듯한 약간 영향이 있죠. is qualified가 age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둘 다 지금 퍼블릭으로 좀 선언이 돼 있어요. age와 is qualified가 이 상태로 되면 우리는 age가 18세 이상일 때만 is qualified가 true가 되게 하고 싶은데 둘 다 퍼블릭으로 선언돼 있다 보니 age에다가 11을 넣고 is qualified에다가 true를 넣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age와 is qualified는 퍼블릭이라서 바로 접근이 가능해요. 또는 age에다가 뭐 20살을 넣어놓고 is qualified에다 false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클래스를 설계할 때는 그 자체로 완벽하도록 해주는 것이 잘 설계된 클래스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제가 폼에 보여주면은 이렇게 이렇게 커스텀을 만들었죠. 이 커스텀을 생성자를 이용해서 지금 10살이에요. 10살. 10살이면은 아까 생성자에서 생성자 우리가 코딩을 했듯이 is qualified가 이 커스터머 이 커스라는 객체의 is qualified가 false 있고요. 근데 우리가 임의로 이 is qualified가 이게 퍼블릭형이다 보니 퍼블릭으로 공개돼 있다 보니 이 변수에 이 필드에 우리가 true라고 이렇게 값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치 않는 객체가 탄생을 하죠. 10살인데도 is qualified가 true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래스 자체로 완벽한 게 잘 설계된 클래스예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커스터머에 가셔서 이 age와 is qualified를 퍼블릭이 아닌 private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age와 is qualified는 이제 접근을 못해요. 이 변수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못해요. 물론 age는 이 생성자에서 age가 들어와서 이 값이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is qualified도 age에 따라서 값이 세팅이 될 거예요. 하지만 값은 세팅이 됐지만 그 값을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이제 객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듯이 age에도 빨간 줄이 꺼 있고 is qualified도 빨간 줄이 꺼 있죠. 그래서 age를 읽을 수가 없어요. is qualified도 읽을 수가 없고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변수, 이 필드 age와 is qualified를 액세스할 수 있는 메서드를 만들어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커스텀 클래스에 가셔서 프라이버시로 설계된 이 age와 is qualified 이름을 제가 언더스코어를 붙여서 이름을 바꿀게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구별을 하기 위해서 프라이버시로 프라이버시로 선언된 필드는 언더스코어를 붙여주는 습관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못한데, 저는 이제, 내부에서 사용을 할 때 언더스코어가 있으면, 이게 프라이버시구나. 밑에서 쭉 코딩을 이제 해 나가면서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age와 is qualified가
이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age와 is qualified를 액세스할 수 있는 펑션을 제가 만들어 볼게요. 메서드를 public, 이거는 public이어야 되겠죠. 왜냐면 age 변수에서 값을 읽고 쓸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제공하는 거니까. 그리고 age가 int니까 지금 age의 값을 읽는 펑션을 만들게요. get age 펑션이에요. 그럼 return을 해야죠. return이 age예요. 그죠? 그리고 값을 age에다 값을 넣는 펑션을 따로 만들게요. 값을 넣는 펑션이기 때문에 return 값이 없어요. return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set age가 되고 age에다 값을 넣기 때문에 age가 들어와야죠. 매개 변수로. 자, 그래서 age에다가 지금 들어온 이 값을 매개 변수로 들어온 이 age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age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자, is qualified의 값도 바꿉니다. age가 18보다 크면은 true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age의 값이 바뀔 때 is qualified 값도 적절하게 같이 변경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is qualified 값을 읽을 수 있는 펑션을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public으로 is qualified 값을 return해 주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그래서 return 값이 불형이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get is qualified 이렇게 펑션 이름을 정할게요. 그리고 얘는 자, is qualified 값을 return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의 펑션 get age와 set age 이걸로 age 펑션을 액세스할 수 있게 해주고 age 필드를 그 다음에 get is qualified라는 펑션으로 is qualified한 변수의 값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면 이 폼에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다른 곳에서 이 객체를 사용할 때 이제 여기서 age의 값은 바로 액세스가 안 되지만 get age의 펑션이 age 값을 리턴을 하죠.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is qualified는 바로 액세스가 안 되죠. is qualified를 읽을 수 있도록 is qualified 읽는 펑션은 자, curs의 get is qualified. 자, 이러면 불형으로 제가 테스트 펑션을 만들게요. 자, 이런 테스트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그러면 이 커스 객체, 커스터머 클래스의 객체죠. 이 커스 객체의 is qualified 값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지금 테스트에 저장을 하는 거지만 여기서 제가 지금 한 가지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잘 보시면 get age와 set age를 보세요. 보시면 get age는 단순히 이 age의 값을 리턴을 하고 있고 set age는 매개 변수가 하나죠. 매개 변수가 하나인데 이 age 필드와 같은 데이터 타입 int형이죠. age가 int니까 이 age가 int죠. 같은 데이터 타입을 받아서 그거를 저장을 하죠.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작업을 해요. 이걸 제가 앞에서 말한 속성이라는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자, 이 부분 바로 밑에다 적을게요. public으로 int age라는 속성을 만들어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버리면 필드와 같아요. 그죠? 필드와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근데 여기까지 필드 서는 것 같고 변수에 서는 것 같고 여기다가 자, 중간을 열고 닫는 거는 메서드에 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처럼. 그죠? 여기에 get이라는 접근자가 있고 또 set이라는 접근자가 있어요. get이라는 접근자는 이 get age와 같은 펑션이에요. 그래서 return 값이 있어야 돼요. return 값이 있어야 되는데 이 return 값은 뭐냐? 이 int형을 리턴을 해야 돼요. 결국은 age를 리턴 해주는 거죠. 자, set이라는 이 접근자는 이 set 펑션과 같아요. set 펑션과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코딩이 여기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요. 자, set이라는 펑션은 결국 이 펑션과 같아요. age의 값을 set 해주고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set이라는 set age의 펑션에 보면은 메서드에 보면 인자가 있죠. age가 들어와요. 그리고 이 인자는 int형이 들어오죠. int형은 결국 이 age int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서 보면은 속성을 우리가 이걸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속성을 지금 정의를 하는 거예요. 속성을. 이 age라는 속성은 int형이에요. 그죠? 그러면 set이라는 것에 인자가 하나 들어와요. 인자가 하나 들어오는데 그게 int형이에요. 근데 그 인자가 뭐냐? 이 메서드 같은 경우는 인자 이름을 여기다 적죠. 함수, 그 메서드를 선언할 때, 함수 프로토타입에다가 그 매개 변수의 이름을 여기 적어요. 그래서 그걸 여기 사용을 하죠. 근데 속성은 이 속성의 데이터 타입, int형이 들어오는 게 확실한데, 그게 어떤 이름으로 들어오느냐 정해져 있어요. 그게 value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요. 속성은 모든, set 접근자에는 매개 변수로 하나가 들어와요. 근데 그거는 그 속성의 데이터 타입과 같아요. 근데 이름은 항상 value가 돼요. 그래서 이 value는 뭐냐면 이 value는 int형으로 들어온 매개 변수예요. 값을 셋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름이 지금 value로 사용하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age로 사용했듯이 이름을 value로 사용하면 돼요. 이건 키워드예요. 이 value라는 키워드는 set이라는 접근자에서 들어온 매개 변수를 나타냅니다. 자, 이거와 이게 같아요. 이걸 우리가 속성이라고 불러요. 속성. 결국은 이 속성이라는 것도 특별한 메서드인 거예요. 하지만 사용은 일반 필드 사용하듯이 사용하시면 돼요. 필드와 메서드의 장점을 잘 이용한 클래스의 멤버입니다.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속성이라는 것은 좀 제한적이긴 해요. get 메서드는 매개 변수가 없는 형태여야 돼요. 만약에 어떤 것을 get 메서드로 만드는데 이 안에 매개 변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속성을 만들지 못해요. 그리고 set 메서드는 set 접근자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set 메서드와 똑같이 만들면 되는데 이 set 메서드는 매개 변수가 하나여야 되고 그 하나는 이 저장하는 필드의 값과 필드의 데이터 타입과 같아야 돼요. 같은 형태여야 돼요. 그래서 이 속성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단순히 필드의 값을 약간 조작해서 저장하거나 리턴하는 경우. 그리고 특정 필드의 값이 변할 때 이런 경우죠. 변할 때 다른 필드의 값이 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필드의 값이 중요해서 잘못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 클래스의 상저가 그냥 아무렇거나 필드의 값을 넣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경우. 이럴 때 이 속성을 사용할 수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set이라는 접근자에 보면 이 value를 age에다 집어넣죠. 만약에 이 age라는 필드 값이 너무나 크리티컬해서 이 값이 정말 잘못된 게 들어가면 안 돼서 잘못된 게 값이 들어오더라도 어떤 값으로 보정을 해야 되는 경우 value의 값을 체크를 해서 그거를 어떤 특정 값으로 바꿔서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메서드처럼 코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필드는 일반 필드는 값을 그냥 넣고 그냥 빼는 거예요. 어떤 코딩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속성이라는 것은 보기에는 필드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안에 메서드처럼 어떤 코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속성을 사용하면서 장점이 이제 age가 바뀌면서 다른 필드, 여기서는 is qualified죠. 이 값이 다시 바꿔줘야 하는데 단순히 필드를 만들면 이제 불가능한 걸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이 age라는 그 속성을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서 보시면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get age의 메서드를 호출해서 이제 그 값으로 age의 그 필드 값을 구했죠. 근데 여기서는 자, age라고 바로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용 방법이 아까 필드의 사용법과 같아요. 그래서 사용 방법이 너무나 간편해요. 메서드처럼 어떤 코드를 넣어서 어떤 값을 조작하거나 어떤 보호하거나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사용은 필드처럼 간단해요.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필드인지 속성인지
필드인지 프로퍼티인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사용만 하면 돼요. 이게 뭔지만 알고. 대신에 이 안에서 어떤 값을 다른 값을 조작해야 되거나 이 값을 어떻게 좀 조작해서 좀 보호해야 하거나 하는 것들은 이 age라는 속성 안에서 많은 작업을 해요.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메서드처럼 안에 코딩을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그냥 필드처럼. 자, isQualified도 다시 속성으로 작성을 하면은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퍼블릭이에요. 자, 불형입니다. is qualified. 제가 원래 is qualified 밑에다가 이 변수명에다가 언더스코어를 다 붙였죠. a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is qualified라는 변수를 여기서 다시 선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변수가 아니라 이 속성이죠.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변수지만 여기서 get으로 return을 합니다. 자, 이렇게요. 이 isQualified가 이 언더스코어에 있는 private 필드를 return해서 이 값을 읽을 수 있도록 어떤 길을 열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만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제 set이 없죠. 왜 set이 없냐? set을 만들어도 돼요. 근데 set을 없애버리면 이 isQualified라는 이 변수가 필드의 값이 보호가 됩니다. get만 있어요. set이 없어요. 이건 읽기 전용입니다. 결국 이 isQualified의 필드 값은 age의 값이 바뀌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게 값이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다 직접적으로 값을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set이 없기 때문에. 이 변수 자체는, 이 필드 자체는 privacy예요.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속성을 하나 만들었지만 거기에 set 펑션이 없어요. 그러면 이 isQualified라는 속성은 읽기 전용이에요. get, 가져갈 수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값을 보호할 수도 있는 하나의 장점이 되죠, 속성에. 자, 그러면 이 get isQualified라는 펑션 필요 없고 get age와 set age 이 펑션이 메소드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러면은 자, 두 개의 age라는 속성과 isQualified 속성으로 필드처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값을 액세스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공을 해준 거죠. 그러면 포맷 사용을 할 때 이제 get isQualified가 아니라 마치 필드처럼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는 속성은 메서드처럼 이렇게 가로를 넣고 닫지 않아요. 이거는 필드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또 하나의 속성을 만들어 볼게요. 제가 커스터머에서 또 하나의 속성을. 자, 이게 계속 제가 만들고 싶었던 건데, 우리가 first name과 last name으로 따로 입력을 받도록 만들었죠. 따로 입력을 받는 것이 검색이나 분류에 있어서 편리하죠. 이름하고 성을 붙여가지고 저장을 해버리면, 뭐 저장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파일에 있던 어쨌든 그 상태로 저장이 돼버리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서치를 하거나 어떤 성으로 분류를 하거나 뭐 그런 걸 할 수가 없는데 하기가 힘들죠. 왜냐면 이름이 다 붙어있으면 어디까지가 성이고 어디까지가 이름인지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성이 뭐 두 자짜리도 있으니까. 근데 이 last name과 first name을 따로 만들면서 이제 검색이라든지 분류에 있어서 편리함을 취하고, 근데 표시할 때는 이제 불편한 게 first name, last name을 계속 이제 따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또는 두 번 적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표시를 할 때는 어디에 표시를 할 때 이름을 붙여서 표시를 해주는 어떤 방법을 하나 만들고 싶은 거죠. 똑같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는 메서드로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퍼블릭으로 스트링이에요. 그래서 get full name 리턴을 하는데 last name이 오고 그리고 더하기 first name.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 이게 제가 영문으로 이름을 쓰고 영문으로 앞직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영어 표시로 할게요. first name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가 있고 last name 성이 나중에 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 펑션을 이용해서 이름을 이제 full name을 간단하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풀네임을. 이 부분을 좀 디자인 부분을 좀 고쳐보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성과 이름을 따로 하지 말고 이걸 없애버릴게요. 없애버리고, 이 부분을 쭉 올려서, 자, 이름에, 이 프로퍼티가 뭐죠? 이 프로퍼티가, CUS first name이죠. 이 레이블. 이거를 풀네임으로 바꾸고, 자, 풀네임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 이제 last name이 없죠. last name이 없고, last name이 없어졌고, 제가, 저기서, property 창에서 이름을 바꿨더니, 여기서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first name이 아니라, get full name에서 full name을 적는 거예요. full name을. 근데, 이것도 잘 보시면, 자, 보시면 이것도 속성으로 만드는 게 편리하겠죠. 그죠? get인데, get 펑션인데 인자가 없어요. 그래서 쓰기 편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public이고, string이에요. string을 리턴하는 거예요. string을 리턴하는 거, full name. 마치 필드처럼. 이렇게 하면 필드죠. 자, 여기에 get 펑션을 줍니다. get 펑션을 주는데, get 펑션은 이 string을 리턴을 해야 돼요. get 펑션 string을 리턴 그대로 카피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set 펑션이 없어요. 그 말은 이 full name은 읽기 전용이에요. 읽기 전용. 값을 넣을 때는 생성자에서 first name과 last name을 따로 입력하게 하고, 근데 사용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full name이라는 속성을 만들어서 그 full name에 first name과 last name이 붙어서 나오는 거죠. 자, 그거를 여기서 이제는 get full name이 아니라 그냥 마치 field처럼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죠. 자, 이걸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 방향 생성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first name과 중간에 스페이스 들어가고 last name 들어가면서. 훨씬 이렇게 속성을 이용하면 훨씬 더 깔끔하죠. 그리고 값도 보호할 수 있고. 자,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문법적으로 한 가지 설명할 게 있는데, 커스터머 클래스에 다시 한번 가셔가지고, 제가 속성에 대한 설명을 이제 대충 이 정도 하면 되고요. 더 나올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자, 나이 부분 한번 봅시다. 나이 부분을 좀 바꾸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하나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 나이에 만약에 20을 넣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20이 이 압직이 만들어져서 이 압직 그대로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 20이라는 AG에 들어간 20은 나이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따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계속 20이에요. 그래서 나이를 저장하기보다는 생일을 저장하는 것이 나아요. 생일을 알면 나이는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하나 설명을 할게요. 데이트 타임이라는 건데요. 데이트 타임. 제가 이 테스트로, 자, 이 부분에서 테스트로 제가 한번 데이트 타임이라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데이트 타임이라는 데이터 타입. 사실 이게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 이거는 구조체라고 하는 건데요. 클래스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 데이트 타임이라는 거는 날짜와 시간을 저장하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날짜와 시간을 저장하고 가져다 쓰는 것이 프로그램 하다 보면 자주 일어납니다. 날짜와 시간을 저장하는 변수를 만들 때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이게 사실은 구조체라고 말씀드렸죠.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해요. 구조체라는 거는 클래스의 개념이 생기기 전에 여러 형태의 변수를 묶어서 어떤 하나의 변수 그룹을 만드는 개념이었는데요. 여러 변수들을 이용해서 어떤 하나의 형태를 표현했었죠. 클래스는 내부의 펑션, 즉 메서드를 가질 수 있잖아요. 클래스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전의 구조체는 펑션은 가지지 못했어요. 단지 이제 여러 개 변수들만 묶어서 하나의 큰 변수를 만들었던 거죠. 근데 클래스가 나오고 구조체도 발전을 하면서 구조체도 클래스처럼 펑션을 가질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클래스와 그래서 아주 유사해요. 클래스가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모든 구조체는 클래스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이 데이트 타임은
날짜와 시간을 저장하고 그에 관련된 많은 메서드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스처럼 이렇게 생성을 해요. 자, 데이트 타임으로 데이트 new라는 키워드가 와요. 클래스와 마찬가지죠. 데이터를 할당을 해요. 말씀드렸지만 이 구조체라는 것도 클래스처럼 여러 개의 변수를 묶어서 하나의 어떤 타입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데이터 할당이 필요해요. 메모리 할당이 필요해요. 그래서 new라는 키워드를 쓰고 마찬가지로 데이트 타임이라는 생성자 네임과 같은 걸 써요. 그러면 자, 이 데이트 타임의 생성자가 이 생성자도 일반 함수와 같이 같은 함수명이지만 매개 변수의 변수와 타입에 따라서 여러 개의 생성자를 선언할 수 있어요. 이걸 함수의 오버로딩이라 한다고 그랬죠. 용어는 그렇다 치고 그럼 오늘 날짜로 데이트 타이밍을 하나 선언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생성자에 보시면 1에서 12 총 12개의 생성자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성을 할 수 있는 거죠. 데이트 타임을. 근데 보시면은 가장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게 year, month, day를 int용으로 집어넣어서 만드는 게 있어요. 이걸 사용해요. 그러면 2016년 자, 오늘이 2월 5일 이라고. 자, 이러면은 자, 이 데이트는 2016년 2월 5일 날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시간 부분도 입력할 수 있는데 시간을 입력 안 했기 때문에 12시 AM을 가리킬 겁니다. 시간을 넣고 생성할 수 있는 생성자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참고로 이것도 가장 많이 쓰는 건데 지금 이 순간의 현재 날짜와 시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데이트 타임의 데이트 타임 안에 now라는 데이트 타임형 압젝이 있어요. 이 데이트 타임이라는 클래스가 now라는 압젝을 가지고 있어요. 이 데이트 타임의 now가 지금 현재의 날짜와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시간을 어떤 변수로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데이터 타임에서 뭐 current 이게 변수명이죠. 데이터 타임형 변수명이에요. 객체명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데이트 타임 안에 있는 now라는 압젝, 이 now라는 압젝을 넘기면 now라는 압젝 이게 현재의 날짜와 시간을 나타냅니다. 현재의 날짜와 시간. 이 코드가 실행된 순간의 날짜와 시간이 여기에 저장이 될 거예요. 자, 이게 그리고 이 데이트 타임형이 어떤 필드와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단 연산자를 찍어보면은 자 보시면 여기에 뭐 add date, add hours라는 어떤 메서드도 갖고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값에 특정 며칠을 또는 몇 시간을 이렇게 또 뭐 더해주는 그런 펑션들이고요. 쭉 뭐 보면은 우리가 자주 쓸 게 year라는 거는 이제 지금 이 데이트 타입의 연도겠죠. year 그리고 month, 달, day 당연히 있겠죠. hour도 있고 이런 것도 우리가 쓸 거예요. day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year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얘는 int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16년 지금 이 current로 만들었죠. 이 current의 year는 지금의 해 2016년이 되겠죠. 2016년 이런 거 나오겠죠. month, day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받을 때 이 커스터머의 클래스로 해서 age를 저장하지 말고 이제 조금 바꿀 거예요. age를 저장하지 말고 생일을 저장하는 거예요. 생일을. 프라이버트로 데이트 타임형을 만들고 birthday 이제 생일을 저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age는 안 쓸 거예요. 없애버리면 됩니다. 자, 프라이버트 선언을 했고 그러면 생성자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바꿔줘야겠죠. 생성자에서도 받을 때 데이트 타임형을 하나 받아요. birthday로. 자, 그리고 그거를 여기에 우리의 필드에 넣어주는 거죠. birthday.
자,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자, 이제는 age가 없어요. 근데 이 age를 계산하는 방법이 많이 있겠죠. 이제 age를 계산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지금 오늘의 어떤, 연도와 생일의 연도, 우리가 지금 생일은 여기 있으니까 생일의 연도, 올해의 연도와 생일의 연도를, 이용을 해서 age를 구할 수가 있죠. 뭐, 만이라든지 만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month, 태어난 달도 이용하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는 간단하게 이 age를 현재 연도에서 이 생일의 연도를 뺀 거를 그냥 age로 할게요. 자, 그리고 그거를 하면 되는데, 우선 여기다 코딩을 할게요. 데이트 타임에 now가 현재 지금 이 순간의 날짜, 시간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year, 연도에서, 자, birthday 들어온, 매기 변수 들어온 birthday의 year. 이거를 그냥, age라고 볼게요. age라고 볼게요. 그리고, 자, birthday에 바로 액세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여기서 프라이빗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birthday도 property로 속성으로 birthday를 하나 만들게요. public birthday date time이죠. 자, birthday로 property를 만들어요. 그래서 get은 return을 하기를 birthday를 그냥 return하면 되고요. set은 없어요. 얘는 셋도 필요하나요? 아, 셋도 있어야겠다. 얘는 birthday를 또 다시 뭐 바꿀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셋도 바꾸되, 자, 이 프로퍼티는 프로퍼티의 셋 접근자에는 매개 변수가 하나 들어온다고 그랬죠. 어떤 타입? 이 데이트 타임형. 그러니까 지금 속성에 데이터 타입과 같은 형이 들어와요. 어떤 이름으로? value라는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 그리고 이 birthday가 입력이 될 때 isQualified가 바뀌어요. 바뀌죠? 그래서 이 value, date time의 now의 현재의 year에서 이 value의 year. value가 date time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value는 이 타입과 같아요. 선언한 속성이 타입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18보다 크거나 같으면 isQualified가 되는 거죠. 자, age를 봅시다. age. 이 age라는 프로퍼티 필요해요. 왜냐면 birthday라는 프로퍼티도 있지만 우리가 age를 바로 표시할 경우도 많잖아요. 물론 birthday 커스터머라는 클래스에서 birthday라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 birthday라는 것을 가져와서 그걸 계산해서 뭐 age를 또 계산해서 쓰면 되겠죠. 하지만 이 커스터머라는 클래스 자체가 이 age라는 어떤 값을 제공한다 그러면 사실 더 편리하겠죠. 밖에서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set은 필요 없고요. get를 이렇게 리턴을 하는 거예요. date time에 now의 year에서 지금은 그냥 나이를 간단하게 현재 year에서 생일에 태어난 해의 연도를 빼주는 걸 그냥 나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빠지는 게 int형이니까 그냥 age가 바로 나오는 거죠. age라는 속성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많이 쓰였죠. 이 부분은 여기도 쓰였고 여기도 쓰였고 이게 지금 뭐냐면 자 보시면 이 age 우리가 속성을 정의를 했죠. 그러면 public이에요. 이 속성이 privacy를 하더라도 이 클래스 내에서는 이 속성은 무조건 사용 가능해요. privacy든 public이든 관계없이. 그래서 이 age를 그냥 쓰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훨씬 간단해졌죠. 자, 이제 폼에서 객체를 만드는 부분으로 가서 생성자에서 바뀐 부분이 있죠. 이제 나이를 입력받지 않고 생일을 입력받죠. 생일을 입력받는데 그 생일이 데이트 타임형이에요. 데이트 타임의 그 객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new date time 생일을 2000년도 그럼 16살이겠나? 2000년도 뭐 1월 1일로 합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데이트 타임 형을 하나 만들어요. 데이트 타임 클래스 만드는데
birthday를 만들죠. 자, 이거는 구조체지만 클래스처럼 생성한다고 그랬죠. new라는 키워드를 쓰고 date, time을 써요. 그 다음에 2000년도 1월 1일. 그리고 이 birthday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생성자로. 그죠? 그래서 이 birthday는 사실 요거와 같아요. 대입 연산자니까 이 birthday는 이 지금 뉴란 연산자를 써서 데이터를 만든 이 코드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바로 쓰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서 이제 폼에 이방이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레이블을 하나 추가를 할게요. 그거를 나이 바로 밑에 이 부분을 카피를 해서 자, 카피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나이의 텍스트를 입양 가능으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할게요. 입양 가능으로 바꾸고 이게 조금 더 오른쪽으로 좀 더 와야겠네요. 그리고 이 레이블을 다른 거 이름을 뭘로 했죠? cuss age를 했군요. 그래서 cuss is qualified 이렇게 바꿀게요. 자, 그래서 입양 생성자를 눌렀을 때 is qualified의 텍스트에 cuss의 is qualified. 자, 이건 불형이죠. 근데 이것도 스트링으로 바꿔서 넣어주면 되겠죠. 이걸 한번 시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입양자 생성을 눌렀을 때 false가 나오죠. 입양 가능이 16살이니까. 자, 다시 만약에 1990년도생이다. 그러면 실행을 했을 때 입양 가능이 이제 26살이니까 true가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클래스에 대한 속성과 그 다음에 새로운 date time이라는 형을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커스터머를 관리하는 그런 간단한 UI를 좀 제작을 하고 그러려면 이제 배열이라든지 리스트 같은 자료 구조를 조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그런 클래스들을 추가를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또 상속이란 개념도 설명을 해야 되고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